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기술학교에서 한 학생이 사소한 일로 퇴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얼굴을 우습게 그린 친구를 밝히라는 학교의 지시에 대해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한 결정이라 생각되지만 그때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중퇴 학력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던 학생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는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독일로 돌아와 취업하려 했지만 과거 퇴학당했었다는 이유로 어떤 곳에서도 그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취업이 되지 않아 남는 시간을 오히려 학문 연구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무지개 시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에 매진하던 그는 이후 여러 대학교의 강사와 교수로 일하게 되었으며 1900년대에는 민헨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민헨대학교에서 X선을 발견한 공로로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빌헬름 콘라트 렌트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당신을 더 크고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조지 워싱턴.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주소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31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에 황해도 곳에 따라 비, 낮까지 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4월 1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31일 예상 적설량은 함남 1cm 미만, 예상 강수량은 함남, 황해도 5mm 미만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한이 알려주지 않는 북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한 대형 기계 공장에서 영화 시청을 강제하고 반성문 제출까지 요구하는 지시가 내려져 종업원들이 피로감과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평안북도 신의주에 위치한 락원 기계 종합기업소에서는 최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영화 하루낮 하룻밤을 전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이달 말까지 반영문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후 복구 시기를 배경으로 내부의 적을 색출하고 수뇌부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소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영화를 집단 관람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는 개인별로 반영문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반영문에서는 자아 비판은 물론 주변 인물에 대한 평가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부가 개입해 반영문의 내용과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또한 기업소 측은 주변에 숨어있는 적이 더 위험하다며 작업장과 생활공간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식하며 감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불안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장비 생산으로 이미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상교육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물가 급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내부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들어 전략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군사적 성과보다 생계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최근 함흥시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오르는 물가에 대한 국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이러한 반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주민들은 발사 횟수를 줄이고 쌀이나 더 들여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지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방위력 강화와 같은 선전보다 식량 가격 안정이 더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한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과도한 추측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관심이 물가와 생계 문제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군사력 강화 중심의 정책과 민심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3강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의 밑그림,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이렇게 조선 구원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던 전쟁입니다. 그 결정적 원인 제공자는 대한제국의 왕, 고종과 조정의 대신들, 그리고 나라의 위기에 무관심한 백성들의 콜라보였습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러일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그동안 준비하던 한영사전 제작 작업을 중단하고 독립정신을 집필합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을 통해 대한제국의 백성을 향해 모든 백성이 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나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스스로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어야 나라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백성 각자의 독립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첫머리에 대한제국은 3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하면서
나라가 왜 이렇게 위태로워졌는지 알아야 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힘을 합쳐 각자 책임을 다해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안은 3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 생사와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지경이다. 모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위태함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승만은 이 위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성 각자의 독립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강령을 발표하여 대한제국 백성들이 실천하기를 촉구합니다. 6대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계에 대해 개방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를 잘해야 한다.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신학문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를 위해 아무리 힘써도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도 서양의 앞선 나라들과 대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도덕적 의무를 존중해도 사회 기풍이 한결같지 않을 것이며 자유를 소중히 여겨도 자유의 한계를 몰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립정신은 모두 5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독립과 관계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 일본과 러시아, 중국의 의중,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애국심의 중요성과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그 화를 면할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로 전향할 것과 서양 문물을 배우고 실력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이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즉, 독립정신이 강조하는 결론은 우리가 나라의 위기에 책임을 지고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선진왕국과 선교왕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4년 쓰여진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꿈꾼 기독교 입국론의 위대한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은 절대 허망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꿈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봐도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1인당 쥐의 나이가 세계 11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1인당 평균이 3,478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3,478만 원인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쥐의 나이는 13단계 하락한 24위입니다. 선진한국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유를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선교한국의 꿈도 이루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 또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은 대한민국 건국의 밑그림이라는 사실, 기독교 입국론의 핵심은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국민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를 위해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동력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